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잇따르는 항공기 사고로 군공항 이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군공항의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 광산구 주민 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오늘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제부시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리를 제안받은 후보들이 고사해 광주시가 인물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은 그렇지 않아도 골칫거리였는데 이번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이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도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 소음에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상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음도 심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 때문에 군 공항을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광주 시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한다 이제. 광주시도 군 공항 이전 계획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 공항 인근 주민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이나 10월쯤에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등의 문제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부주를 취하고 있는 것도 전보다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광주공항 국내선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이전 지역을 정하고 비용을 우선 부담하도록 한 현행 군공항 특별법이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하고 하는 방식으로 전투비행장을 이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따라서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우선은 선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공항 인근의 주민 만여 명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군공항 인근 주민 5만여 명은 세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광주 분향소가 오늘까지 운영됩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가 강원도로 운구됐지만 연결식 전날인 오늘까지 광주 임시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분향소에는 소방관들을 애도하고 희생을 기리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 수산물 위판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 초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석 달여 동안 위판이 중단됐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수협 측의 분석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아 갯장어 위판이 한창인 여수 수협 위판장입니다. 올해 이곳에서 팔려나간 수산물 위판액은 모두 445억 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0억 원이 팔린 데 비해 위판액이 65억 원이나 줄어들어 최근 5년 새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판매 품목 가운데 선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억 원 가까이 감소한 306억 원을 판매하는 데 그쳐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건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 원이 더 팔렸고 활어도 지난해와 비슷한 판매고를 올린 것과 비교되는 상황. 수협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월에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수 지역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석 달여간 선어 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민어가 풍년이었지만 기름 유출 사고 직후 중도매인들이 발길을 돌려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찾질 않다 보니까 그 위판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억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배들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게 된 거였죠. 상반기에 너무 많은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적자 폭이 줄어들질 않고 여기에 안강망어선의 갈치나 병어 어획량이 줄어들어 위판고 감소세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종합센터를 건립해 수산도시의 위상을 한껏 높였던 수산업계는 대형 사고에 이은 위판고 위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부시장과 대외창구 역할을 맡을 정무특보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경제정책과 예산 확보에 경험이 많은 고위공직자 서너 명을 대상으로 경제부시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후보자들이 고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6기 인수위를 포함해 한 달 넘게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지방 근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와 시의회, 언론 등과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할 정무특보를 조만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임할 계획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호남권역 재활병원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8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임금 협상에서 지방 노동위가 내놓은 3만 원 임금 인상 중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거절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지난해 병원 개원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진호위의 중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개 낚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와 낚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나들이 겸 놀이 삼아 즐길 수 있는 낚시라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십여 개의 막대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막대를 들어올리자 개들이 그물에 발이 감겨 올라옵니다. 개 낚시는 특이하게 낚시 바늘이 아니라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물에 걸린 개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뜰채를 받치기도 합니다. 개 낚시는 생선 머리 등 미끼를 그물에 넣은 후 끈으로 묶고 막대에 매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독을 조그만 거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고등어나 숭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담궈서 이제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 불과 1시간 만에 8개의 낚싯대로 100여 마리의 개를 잡았습니다. 던져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개들이 알아서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찜생활로 기 잡으러 다녀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나씩 들어오면 재밌거든요. 주로 해수욕장이나 방파제 내양같이 바닥이 모래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개 낚시. 낚시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가족과 함께 나들이 겸 놀이 삼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권 면직을 지시함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4명이 복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교육부 지시에 따라 직권 면직할지 아니면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 3명은 오늘 소속 학교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MBC에서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30대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뒤에 창업과 재능 기부의 전도사로 나서서 주변에 희망을 전달하는 젊은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투명한 디자인 컨셉을 도입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윈도우 폰. 5년 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2차례나 1등을 수상한 주인공은 당시 29살의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윈도우 폰을 디자인했던 주인공이 이번에는 창업 전도사로 청소년들 앞에 섰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스스로를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밝힌 송 대표의 인생은 디자인에서 꿈을 찾은 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고3 시절 뒤늦게 공부에 매진했고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고 항상 그 틀을 깨는 그런 사고로 정말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세요.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마다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했던 송승한 대표는
3년 전 디자인 전문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꿈을 위해 올해부터는 제품 생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창조를 하고 상상을 하는 이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창조와 상상을 잘 이끌어줄 수 있게 교육 시스템과 환경이 저는 잘 받쳐졌으면 좋겠고요. 제법 성공한 사업가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송 대표는 재능 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전달해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기업인들과 벤처 클럽을 만들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획에서 디자인 그리고 생산까지 바쁜 일상이 연속되지만 송 대표가 재능 기부에 열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람, 인문학이 철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돈만 열심히 버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이 사회에 존재를 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나눔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길 원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부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명품 마을인 평촌마을에서 가족체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에 운영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평촌마을 힐링여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도예체험과 농작물 수확, 에코트레킹과 숲속 명상체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생태우수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가족과 함께 생태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도내 종돈장과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5종 법정 가축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위생사업소는 지역 종돈장이 가축 전염병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장마 이후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과 위생, 온도와 습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특성화고와 기업 사이의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 지역 31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남 지역 기업 136곳이 참여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에 참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31만 1,000명 가운데 30만 9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들 대부분이 단독은 20만 원, 부부는 32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그동안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완도수목원 청소년 수련원이 2014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7개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수련 프로그램과 안전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전남 청소년 수련원은 친환경 식단 편성과 난대숲, 모험시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가운 햇살에 습도까지 높아서 종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불쾌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이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습니다. 이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격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23도, 화순과 나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광주는 32도, 화순과 나주도 32도, 목포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한 주간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는 22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29도에서 32도를 웃돌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산과 함께하는 날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은 주 후반쯤에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